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 만에 파타야를 나가고 있습니다. 파타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제지역으로 묶였었죠. 그래서 일이 있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막말로 통제지역이라 검문 검색을 해서 가지 못한다 해도 파타야 산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갈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검문 검색도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태국법을 잘 지키는 태국 와이프의 등살에 계속 못 가고 있었어요. 콘도에 가서 출입증 주차 스티커도 받아야 되고, 예전에 부탁했던 일도 잘 됐나 확인도 해야 되고, 짜장면도 너무 먹고 싶고, 등등 할 일이 많았는데, 통제구역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항상 자주 가던 데인데 통제지역으로 묶여서 못 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또 파타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타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타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태국의 하이패스죠. 엠패스가 있어서 이렇게 주차권을 뽑지 않고 바로 톨게이트를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하이패스가 있는데 그 하이패스가 이제 바리케이트가 있죠, 톨게이트에. 그래서 천천히 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타야에서 방콕까지 톨게이트 비용이 120바트다. 그럼 이 엠패스에 120바트가 120바트 이하로 있으면, 미만으로 있으면 하이패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출발지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 파타야의 톨게이트를 출발을 하는데 방콕까지 안 가고 중간에 라용으로 빠져가는 톨게이트를 이용할 거다 라고 하면 10바트 정도가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20바트 미만의 금액이 있으면 통과를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교민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착각해요. 내가 파타야로 출발을 해서 방콕까지 안 가고 중간에 빠져나갈 거니까 내 엠패스에는 100바트 정도가 나왔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하지만, 그 A라고 써있는 오토를 의미하는 A라고 써있는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바리케이트가 닫혀있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엠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잔고가 출발지부터 마지막 종착지까지의 금액이 남아 있어야만 엠패스를 통과하실 수가 있어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바리케이트가 열리질 않아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두세 달 오지 못한, 두세 달도 넘은 것 같은데 파타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을 만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콘도에 가서 업무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좀 살살 달려라 이놈들아. 참. 정말 위험해요, 오토바이 때문에 좁은 도로는. 예전에도 보셨던 저희 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러스트 레지던스 센트럴 파타야.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페인트 칠을 벽에다 다 했네. 예전에 비해서 이쁘게 페인트 칠을 싹 했네. 그 창틀에 실리콘을 좀 쏴달라고 했는데 쐈는지 모르겠네.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콘도에 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구글 그 애드센스
그들 애드센스 핀 번호를 받아야 등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애드센스에서 확인하니까 12월 12일에 발송했다고 이렇게 떠요. 그게 뭐 자동으로 발송을 하나봐. 그래서 오늘이 2월 달이니까 오늘이면 왔겠다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빠르면 20일? 20일? 늦으면 뭐 4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주소를 태국 주소로 했거든요. 근데 태국 주소가 영문으로 쓰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파타야 콘도 주소를 썼어요. 왜냐하면 콘도는 그래도 이제 주소가 간략하거든요. 콘도 이름이랑 뭐 호수랑 이런 게 간략하기 때문에 콘도 주소를 썼는데, 지금 2월 4일이니까 12월 10일이면 근 50일 됐는데 아직 우편함을 보니까 안 와 있네. 이게 등기로 오나? 이게 등기로 오면은 콘도에서 보관을 해주거든요. 소포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콘도의 사무실에 확인하니까 우편물 온 게 없대. 없고,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고지서밖에 없어요. 아, 이거 태국 주소를 써서 그런 건가? 아, 이거 난감하네. 한국 주소, 한국의 가족 집 주소로 영문으로 해서 다시 올려야 되나? 이게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시작을 해서 아직 핀번호 신청을 안 했는데, 그래서 하게 됐는데 오질 않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주소를 또 영문으로 바꿔서 다시 그 정정을 해야 되나? 주소지를? 그리고 다시 발송 신청 이런 게 있나? 다시 집에 돌아가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 이게 또 몇 달 동안 등록을 안 하면 또 이게 광고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몇 달 동안 이거를 또 등록을 안 하면 광고 뜨고 하는 게 또 없어진대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애매하네. 애매해요. 파타야에서 일을 다 보고 다시 라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도가 다 어두워요. 지금은 7시가 채 안 된 시간이라 이렇게 차에 미등도 보이고 라이트도 보이고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육교 같은 데는 가로등이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한 10시, 11시가 넘으면 이 차 라이트도 없는 경우에는 이게 다 암흑이에요, 암흑. 그렇기 때문에 방콕이나 파타야 이런 대도시는 가로등이 잘 돼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 외곽으로 가는 도시는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암흑이에요. 6고가도로 넘어가는데도 암흑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시내권에 사는 경우에는 운전이 수월할 수 있지만 외곽에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오토바이 미등이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면 그냥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강아지, 뭐 들개, 로드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외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굉장히 태국의 국도는 위험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파타야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자도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이 편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타야에서 짜장면 먹는 걸 실패하고 집으로 왔더니 다시 태국 볶음밥을 먹어야 되는데 신세. 와,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먹기 되게 힘드네요.